네,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해외 취업 전문가입니다. 취업 진로 직무 전문가로 해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소속으로 해외 취업 전문가, 취업 진로 직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경상도 사투리 쓰죠? 네, 네, 대구가 고향이고요. 네, 우리 대구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대구 고향이고요. 저는 해외 취업 전문가로 지금 올해 19년째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원을 하셨냐면 그 카지노의 WVIP 호스트를 관리하는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 다 그 지원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BSW BSW라는 그룹입니다. BSW 그룹, 그 다음에 FNS라는 미국의 무역 물류 전문 기업에도 여러분들 지원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해외에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고 해서요.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해외를 가려고 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취업 준비생들 중에서 청년 구직자나 뭐 우리 사회적 배려 계층들에 들어가죠. 청년 구직자들이나 중장년층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도 영향이 있었지만요. 이미 과거에서부터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취업을 좀 해야겠다라는 그 희망자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명 중 9명은 해외 취업을 하고 기회가 된다면 해외로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국가로 보면 1위가 바로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캐나다, 뭐 유럽 국가 이런 식으로 좀 나가는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전공별 해외 취업 선호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1번 예체능 계열입니다. 지금 오늘처럼 뭐 필리핀 호텔에 지원하신 분들도 이 계열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겠죠.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 관련돼서 조금 취업을 하겠다. 네. 그래서 그 예체능 계열들이 좀 많이 갑니다. 왜 예체능 계열들이 많이 가시냐면 오늘 여기 보시면 그 하스피탈리티 관련돼서 전공을 하신 분들 있는데 뭐 항공 서비스 학과도 계시고 호텔 경영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내 몸값이 올라가는 직업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력을 쌓기는 목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세요. 그렇다면 경력을 한국에서 쌓을 것이냐 아니면 해외에서 쌓을 것이냐. 과거에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경력을 쌓아도 무관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전체 시대가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조금 경력을 쌓으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도 그런 경험자들을 선호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죠? 해외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보니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지 및 근무 환경이 좀 우수하다는 게 가장 많았어요. 모두 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들인데 아무래도 그렇죠. 한국보다는 뭐 연봉 수준도 조금 높고요. 또 근무 환경도 높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보셨겠지만 뭐 야근 수당이라든지 오버타임 페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오버타임이나 수당 같은 게 1.5배를 무조건 법적으로 그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수직적 조직 구조를 가진 게 대부분이죠. 밑바닥부터 쭉 올라가야 돼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수평적 조직 구조예요. 뭐 정말 우리나라는 포멀적인 것들, 예의, 예절 다 따져야 되지만 해외 기업들이나 외국계 기업들은 그냥 나만 열심히 잘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에 보니까 두 번째가 국내는 더는 취업 전망이 없어서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전 세계가 팬데믹이 오고 대한민국이 완전 경기가 침체가 되고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기업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겠다라는 문의가 아주 많은 상황이고 그 수요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우리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 지원을 해보니 이놈의 회사들이 이 회사들이 만드는 재화나 용역, 제품, 상품들이 내수 시장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자꾸 겨냥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함에 있어서 혹은 경력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조금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스펙이었는데 지금은 직무 역량과 직무 경험 그리고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6월 8일까지 이번 주까지입니다. CJ ENM도 공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공채에서 우대 사항이 뭐냐면 이런 경험을 해본 이런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 있느냐, 혹은 이런 걸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즉 CJ ENM이 했던 과거의 일들을 보면 내수 시장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을 매출 목표 타겟으로 만들어서 시장 타겟을 만들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신규 인력이나 경력자를 채용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글로벌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진짜 갈래 말래. 예,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솔레어라든지 오카다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VIP도 관리해야 돼요. 그 VIP는 한국에서 오신 분도 관리해드려야 되고, 또 홍콩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 오시는 분들도 관리해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카지노, 뱅킷에 이 모든 걸 다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어학 능력도 좋아야 되고, 특히나 VIP들 같은 경우는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럼 그 사람들 뒤치다거리를 어떻게 보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죠?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면 힘든데, 알바도 힘든데 해외 나가면 안 힘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내가 그런 고생을 해서라도 내가 나중에 그래, 지금쯤 내가 필리핀에서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경험하는 건 내 나중에 목적에 있으니까 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 정도로 내가 의지나 열정이 아주 강하게 갖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게 여러분 목적성을 잘 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 필리핀에 지원하시는데요? 왜 미국의 BSW나 FNS 같은 이런 회사에 지원을 하십니까? 자, 보통 목적성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몇 번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판단을 내려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 추천서 써드릴 수 있어요. 1번. 스펙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hospitality 인더스트리에서 내가 호텔에 나중에 GM까지 가고 싶어. 근데 지금 내가 호텔 쪽에, 우리나라에 있는 호텔에 취업을 하면 컨시어지라든지 아니면 뭐 하우스키퍼 뭐 매니지먼트라든지 혹은 F&B 쪽으로 빠지는데, 내가 해외에 나가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다음에 내가 한국에 들어오면 뭐 최소한 프론데스크라든지 혹은 프론데스크 백오피스 팀이라든지 혹은 뱅킷이라든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 어텐던트라든지 내가 이쪽으로 분명히 빠질 거야.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는 게 내한테 목적성이 맞는 것 같아. 그게 1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스펙. 가장 큰 건 그거예요. 국내 취업에 지원을 하려고 하니 자소서에 쓸 말이 없는 거예요. 환장하죠. 음. 과거처럼 뭐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 뭐 성격의 장단점, 뭐 학창 시절, 지원 동기 및 포부, 이 자소서 5대 항목이 아니라 요즘 뭐죠? 내가 지원한 직무에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상 자소서 쓰려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만 열심히 다녔던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해외에 나가서 스펙을 좀 쌓을래 라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가 하스피탈리티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인턴이라든지 현장 실습이라든지 알바라든지 내가 서비스 산업 쪽에서 일을 한번 해봤는데, 내가 앞으로 진짜 제대로 된 뭐 내가 창업을 한번 할 거야. 혹은 내가 나중에 진짜 매니지먼트를 좀 할 거야. 그래서 경력을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2년에서 5년 정도까지의 경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자, 보세요. 1번의 스펙 목적은 1년에서 2년입니다. 근데 경력은 2년에서 5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장기전으로 조금 펼칠 거야.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2번의 목적입니다. 3번의 목적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한국에서 내가 대학을 나왔어요. 혹은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 학력 가지고는 나중에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학력에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쪽 직무로 해서 이쪽 전공으로 해서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한번 내가 경력을 쌓아보겠다. 해외에서 진학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즉 대학이나 대학원을 편입하거나 진학하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처음부터 내가 대학원 들어가려니 아이고 영어도 안 돼요. 제일 문제 뭐죠? 돈.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돈. 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예 취업으로 가자. 취업으로 가서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하면
어학도 늘 거고, 그리고 돈도 모을 거고, 그리고 내가 현지에 있으니 내가 직접 유학원 통하지 말고 현지 대학을 다니면서 학교에 입학 전형도 알아보고 편입 전형도 알아봐서 트랜스퍼하는 케이스. 이해되시죠? 네, 이게 3번의 목적입니다. 4번의 목적입니다. 4번. 30대에서 40대들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저 원하고 있어요. 4번 뭔지 아세요? 나 한국 살기 싫어요. 이해되시죠? 예, 즉, 이제는,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내가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을 해서 내가 이민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게 4번의 목적입니다. 창업의 목적을 두고 가시는 분 계세요. 지금 제 제자 중에서 홍승보 씨라고 계세요. 이분은 이미 베트남에서 2년 동안 취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이번에 다시 싱가포르로 가세요. 예, 싱가포르 가는 목적은 뭐냐면 싱가포르에서 직장 생활 하면서 자기가 온라인으로 창업을 하려고 해요. 온라인 마켓으로. 예, 이런 목적성을 두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필리핀에 그냥 필리핀에 이런 채용 정보가 있고 월급도 괜찮고 나 이런 데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데 한번 도전해 볼래? 도 좋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왜 가려고 하는지 그 목적성과 이유를 꼭 잡으셔야 되고 혹시나 이걸 못 잡으신 분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됐죠? 자, 세 번째 체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진로 및 직무 방향성을 설정시켜야 돼요. 미래 직업군. 거기서 나는 이러한 직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CS팀에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호텔에 들어간다면 뭐 프론데스크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회계팀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나중에 미래에 40대, 50대 때 이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라는 걸 좀 막연하지만 좀 설계를 해놓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잡고 움직이잖아요. 그 목표를. 그래서 해외에서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전공이나 경력, 자격증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막 들어오시는 분들의 명단을 체크했던 이유는 지금 제한테 졸업, 출신대학, 그 다음에 전공, 그리고 희망 직무, 그리고 지원하셨던 기업 리스트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보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준환 씨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학을 전공하시잖아요. 그죠? 준환 씨 끝나고 나서 꼭 연락하세요. 제하고 상담을 좀 해야 됩니다. 물리치료학이랑 지금 필리핀 호텔이랑 잘 안 맞아요. 그죠? 전공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경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지원하시는 분들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필리핀은 그나마 괜찮아요.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비자 받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취업 비자 받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지금 오신 분 중에서 우리 기군주 씨 있죠, 그죠? 기군주 씨.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셨죠, 그죠?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하셨는데요. 혹시나 군주 씨가 내가 미국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영어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이론을 배우지 못했다는 근거 하에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때 받는 J비자나 H비자 발급 제한 규정에 들어가요. 그렇다고 내가 군주 씨가 그렇다고 미국을 못 가요? 아니요. 그래도 갈 수는 있어요. 내가 부전공이 있거나 복수 전공이 있거나 혹은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각 국가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체크하셔야 되는 게 어학 능력입니다. 지금 필리핀 호텔이라든지 미국의 BSW, FNS에 지원하신 곳들은 특히나 필리핀 호텔 같은 경우 솔레어라는 우리 필리핀의 카지노 있죠, 만라에 아주 유명합니다, 그쪽에. 그다음에 오카나 호텔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려면 VIP들을 어레인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국 담당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제 희망 국가예요, 국가. 네, 어학 능력이 내가 어느 정도 된다. 여기서 참고사항. 어학 능력은 공인 어학 성적으로 판단 내리는 게 아니라 영어 회화 스킬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보통 인터뷰에서 그 가부가 판단이 내려집니다. 공인 어학 성적은 필요 없습니다. 취업에서. 자, 그 다음 희망 국가예요, 국가. 국가는 뭐 지금 지원하신 곳은 미국하고 필리핀이죠,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게 국가별 비자 제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게 되면 J비자를 받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나면 워크 퍼밋이 나옵니다.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미국은요, 여러분들이 면접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비자 비용 있죠. 돈 들어가죠. 비자 비용이나 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을 안 해줘요. 본인들이 직접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약
한 5천 불 정도 돈이 들어가요. 예, 달러로, US 달러로 한 5천 불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필리핀 있죠. 필리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비자 비용을 지원해 주십니다. 아,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예, 이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나오셨을 때 놓치시면 안 됩니다. 됐죠? 예, 됐죠?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용 정보. 비자가 있으면 비자가 내가 필리핀에 가면 어떤 비자를 받는다, 미국에 가면 어떤 비자를 받는다라고 보실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용 정보를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 과연 이 기업은 내하고 자격 요건이 맞아 들어가는지, 나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 내가 여기 가서 이 일을 하면 나중에 내 경력은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커리어 로드맵은 어떻게 설계가 될 건지, 이런 채용 정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체크해야 되는 게 뭐죠? 보세요. 정부 지원금입니다. 정부 지원금. 돈 들어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고용주 인터뷰가 합격을 하면 비자 비용 들어가야 되죠. 그죠? 예, 비자하고 보험료, 수송료에서 아까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한 5천 불 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필리핀에 합격을 하시면 비자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요. 하지만 해외 취업을 위한 수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업안정법에 의거돼서 직업안정법 19조 31조에 의거돼서 약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해외 취업에 성공을 했어요. 예, 면접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해당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취업 비자나 혹은 인턴 비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용 계약이 12개월 이상이에요. 최소 12개월부터 시작하거든요. 12개월 이상이에요. 워킹 할리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6개월 고용 계약 안 됩니다. 무조건 12개월 이상의 고용 계약이 됐을 경우에는 가기 전에는 돈 안 줘요, 여러분. 출국해서 드립니다. 출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이트에 신청을 하시면 우리 정보 사이트에 있습니다. 나중에 안내해 드릴 거예요. 신청을 하시면 미국 가는 애들 선진국은 400만 원. 오케이? 아까 미국 가는데 얼마 든다 그랬죠? 한 5천 불 든다 그랬죠, 그죠? 근데 나라에서 400만 원 지원합니다. 선진국 미국 400만 원. 필리핀 잘 들으세요. 필리핀 이번에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속 비용하고 여러분들 부담해야 되는 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신흥국가죠. 신흥국가는 800만 원 지원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죠? 미국은 400만 원, 오늘 지원해서 필리핀 합격하시면 80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 받습니다. 못 받는 분들 계세요. 네, 못 받는 분들 계세요. 내가 우리 집에 소득이 너무 높거나 이런 분들 못 받으세요. 자, 실시간 채용 정보를 보고 교수님 저는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나 돈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교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하셔야 되는 게 희망 출국 시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면접 봤어요. 지금 6월 달이죠, 그죠? 6월 2일이에요. 오늘 면접 받고 오늘 합격 결과가 나왔어. 그럼 출국 언제 하냐면 8월 달, 9월 달 돼야 합니다. 그만큼 내가 오늘 합격했다고 내일부터 바로 출국하는 게 아니라 비자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해외 취업 수속하고 비자 프로세스하고 뭐 대상 인터뷰도 보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필리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필리핀은 고용주 인터뷰 합격하고 나면요 빨리 들어오라고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무비자 교류 협정 체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0일 동안은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거기서 비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잊지 마세요. 예, 잊지 마세요. 예, 미국은 여기서 비자를 다 받고 나가고 필리핀은 가서 해야 됩니다. 가서. 예, 마닐라에 들어가서 필리핀 마닐라에 있으면서 근무하시면서 비자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됩니다. 정말 정말 고마운 건 오늘 지원하셨던 이 필리핀 호텔의 VIP 호스트 업무에 그 전체 회사 호스트 회사는 UE라는 회사고요. 그다음 그 밑에 오카나 호텔이나 그다음에 솔레어에서 WVIP를 어레인지를 할 겁니다. 그 계속 왔다 갔다 그래야 되겠죠. 정말 감사하게끔 기숙사 제공해 줍니다. 해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1년 정도 경험이 있으시면 나중에 내 미래 직업군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갖고 나중에 뭐 진학을 하시거나 다시 국내로 되돌아오시거나 그리고 해외 취업 다시 다른 국가로 가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그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내가 해외를 가요. 해외를 내가 지원을 해놨어요. 근데 그 출국할 때까지 공백 기간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경험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제주도 있죠. 그죠? 제주도에 가서 호텔에서 현장 실습 인턴십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유급입니다. 숙식 제공해주고 한 달에 한 200만씩 받아요. 그래서 비자 나올 때까지 준비해서
제주도에 있으면서 일하면서 비자 나올 때까지 제주도에 있으면서 나중에 비자 받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몇 개월 정도 제주도에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인턴십이나 현장 실습 하셔서 돈도 좀 모으시고 또 특히나 뭐 우리 아직 갓 졸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는 연습도 좀 하셔서 예, 그리고 나서 또 실무 경험도 좀 쌓으셔서 예, 이렇게 예, 그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